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원입니다. 자, 퇴직은 빨라지고 노년은 길어지는데 은퇴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자신의 인생 설계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제가 또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주말에 네. 뭐 하셨나요? 주말에 뭐 했는지 굉장히 MC께서 궁금해하시는데 네, 저도 사생활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 그렇죠. 하지만 주말에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도 좀 왔어요. 비도 좀 왔어요. 네, 그래갖고 저도 이제 가족과 산책을 좀 했는데 자,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여유롭더라고요. 여유롭죠.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한 2달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해보니까 아, 휴식이 주는 기쁨은 참 중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하루도 되게 열심히 부지런히 생활하신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신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본격적으로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2013년쯤 목돈을 보험과 예금에 맡겨둔 상태인데요. 자, 아무리 봐도 이자가 너무 낮아서 고민입니다. 자, 은행 권유로 맡겨뒀는데 지금 아마 2.5%대 정도인 듯합니다. 자,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이 가입 당시 이자로 받기로 한 연금액의 60% 수준으로 떨어진 거라서 좀 속이 많이 상하는데요. 이 목돈만 믿기에는 은퇴가 많이 불안해서 다른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목돈의 이자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많으시죠? 이런 걱정. 그렇죠. 자,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부터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시청자님 현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450만 원, 상여금 포함해서 510만 원 정도로 이 정도면 중산층이죠? 그럼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월급이 배우고 중요한 갑니다. 게 아니라 네. 항상 자산과 아하. 그렇죠. 내가 모아놓은 것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겠고요. 근데 중산층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내가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 못하면 사는 게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한도에서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너무 적은데 너무 만족하시면 생활이 나중에 힘드니까. 예, 힘들 수 있으니까 적당한 긴장감 네. 유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시청자님은 385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고 계시고요. 그중에 보험료 82만 원입니다. 적금 30만 원, 펀드 20만 원, 네. 연금 40만 원, IRP 35만 원 해서 총 125만 원 월납 저축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저희 방송 보고 사연 주시는 시청자님들은 좀 수준에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초기에는 예금 아니면 저축보험, 그렇죠. 적금 이런 것만 그냥 잔뜩 은행. 있으셨는데 네. 요새 최근에는 그래도 펀드하고 IRP는 거의 세트로 들어오는 구성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하시면 좋으니까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뒤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좋은 평가 받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소득 합계 510만 원, 지출 합계는 385만 원 정도 쓰고 계시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가 6억 3천 정도 되시고요. 네. 자, 작아시니까 이제 마음은 편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금 2,500, 그리고 ELS 2,150, 대출은 마이너스 3,650인데 자가에 들어가 계신 거라 큰 부담은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현금 여력 충분하시니까 네. 요거는 상환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총 6억 8,810만 원으로 네. 이 정도면 7점 드리고 가야겠죠. 네, 너무 7점. 박하게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금 흐름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살펴봤고요. 우선은 7점 받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 구성도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네.
보험은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14만 8,362원이신데요. 네. 이게 갱신형이 많아서 항상 문제가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도 오래 유지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지만 부담되는 거를 오래 잘 유지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 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딱 눈에 보이는 건 교보생명 또 LTC 종신보험 배우자분이 갖고 계신데, 자, LTC란 건 롱텀 케어라고 해서 치매 진단금이 같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아, 네. 최근에는 뭐 경증 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네. 과거에는 LTC 종신이 거의 유일했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치매는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준비하는 게 더 좋으시고요. 네. 남편분들은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 생애 주기가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여성분한테 시청자님이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보장성 보험은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삼성생명 골드연금. 요거는 이제 저축이니까 연금은 저축 형태로 저희가 빼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화재 화재보험. 자, 화재보험을 만기 환급형으로 해서 비싸게 들어가시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돈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22만 원 지금 내고 계신데 네. 이걸 환급받으려면 한 7년 정도 돼야 100% 똑같이 됩니다. 7년. 예, 근데 요거를 그냥 보장성으로만 가입하시면 15,000원이면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만 왕창 빠지는 구조니까 그러네요. 이런 것들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22만 원이 요게 빠졌으면 한 60만 원이면 될 보장성 보험료가 82만 5,162원으로 오히려 너무나 많이 올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네. 잘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험 오래 유지는 잘 하셨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좀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우선 리모델링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자, 변경 전에는 현재 510만 원 소득에 385만 원 정도 쓰고 계시고요. 네. 저축 투자 125만 원 정도 하고 계시니까 아주 그냥 스탠다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스탠다드하다. 이제 50대 되면 네. 아무래도 벌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띠를 너무 조르시면 답답하시겠지만 살짝 한 계단 정도는 줄여주셔야 살짝만.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성 보험 재설계를 통해서 46만 원, 화재보험만 정리해도 22만 원이니까요. 상당히 저축액을 올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출통제 30만 원, 뭐 30만 원 한 달에 더 쓴다고 내 삶이 엄청나게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윤택해지지 않고요. 하지만 절약을 한다면 또 다른 얘기죠. 내 노후는 더 그럼요.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 이자를 대출을 상환해서 이자 13만 원을 절감해서요. 저축 투자를 214만 원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소득 대비 지출은 괜찮으시지만 50대 이제 은퇴가 좀 임박하셨으니까 지출 통제를 조금만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대출 상환으로 월 지출도 함께 줄여드렸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저축 투자에 대한 좀 더 세부 사항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현재 저축액을 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적금, 펀드, 연금, IRP로 구성되어 있는 125만 원을 자, IRP 잘 들어 계시고요. 네. 펀드도 지금 비중은 좀 작지만 뭐 20만 원인데 이걸 4-5개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포트폴리오 짜드리면요. 네. 예비자금 CMA, 당장 예금은 있고 현금은 있으신데 네. 그래도 적금 통장 또는 내 월급 통장이죠. 거기다 넣어봐야 이제 안 붙잖아요. 그래서 붙어요. CMA에다가 제가 따박따박 36만 원씩 넣어드릴 거고요. 네. 적금 이금융권에 현재 금리 한 2.7% 정도 됩니다. 여기서 20만 원, 그다음에 월 ETF로 해서 20만 원을 해드리는데 50대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80세 시청자님들하고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분께는 30년 남았지 않습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고요. 그때 네. 준비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혹시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이 90세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33만 원 똑같습니다. 50대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안 늦었습니다. 56세까지만 일하셔도요. 6년간은 세액공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6년 정도면 펀드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시니까 33만 원 저희가 배정해드렸고요. 네. 변액펀드 40만 원, 그리고 변액 추가납 40만 원. 항상 추가납이 붙으면 수익이 훨씬 빨리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가납은 오늘 추가납입을 했으면 내일 모레 꺼냈을 수 있어요.
예, D 플러스 2일에 들어가니까 네. D 플러스 3일, 3일 이후에는 뽑았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추가 납입해놓은 건 언제든지 돈의 유동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25만 원에서 자 연금저축 33만 원, IRP 25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최고로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수익까지 가져가시면 7% 수익 무난하게 달성하셔서 내 은퇴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좀 저축 투자를 짜주셨는데요. 특히 월 ETF 같은 경우는 50대니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으니까 빨리 하라라는 말이 또 있는 만큼 그렇죠.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현재 시청자님께서는 과거에 있던 상품들을 리밸런싱 하시면요. 4,810만 원 정도의 목돈이 확보돼 계시고요. 네. 아파트 6억 3천, 그다음에 ELS 2,150, 예금 2,500, 대출 마이너스 3,650이니까요. 이걸 다 갚으면 되는데 그러면 좀 현금 여력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3천만 원만 갚으시고 네. 월로 같이 상환하는 형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적립액은 8,810만 원이죠. 네. 이걸로 이제 대출도 갚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확실한 내 연금, 앞으로 연금액이 바뀌지 않는 네. 달러 변액 일시납으로 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국민연금이 좋은 이유는요.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받으시면 물가상승률만큼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런 연금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비등하게 나가는 거는 달러 변액 일시납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대로 6억 3천 유지가 되시고 네. CMA 1,000만 원, 그다음에 ELS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대출을 3천만 원 줄이면 이자를 한 13만 원 정도를 낮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 변동은 없지만 네. 나가는 비용 줄이고 조금 더 확장되고 안정적인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연금액을 픽스해서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융자산까지 조정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대출 같은 경우는 부분 상환 도와드려서 저희가 캐시플로우도 확보를 같이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전문가 플랜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전반적인 저희가 진단을 좀 어떻게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자산이 나쁘지 않으신데 자, 하나의 단점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다. 네, 만약에 이 6억대면은 강남은 아니겠죠. 네, 강남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통화해 보니까 네. 일산 쪽 거주 아파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자, 일산에 40평대가 한 6억 정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올라줘야 자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뭐 하락은 하지 않겠지만 유지만 된다고 하면 내 자산이 80% 가까이가 그냥 서 있는 구조가 된다. 그냥 서 있는 자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은 꼭 금융자산을 같이 동일하게 확보를 하셔야만 향후 10년, 15년, 20년, 지금 50세니까요. 65세에 은퇴하신다고 해도 아직 15년 남으셨거든요. 그때까지 그렇죠. 내 자산이 늘어나려면 금융자산과 같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지금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전화번호 02-2077-6248번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은 아까도 지금 금융자산이 너무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9.13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부동산 집값을 좀 잡겠다 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예,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평균은 아니고요. 예, 서울에 네. 특히 강남이나 잠실에 집중된 평균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거주는 그 보급률은 130%예요. 그럼 130%라는 건 분명히 과잉인데 근데 서울이 왜 올라요? 자, 서울은 특히 강남 지역을 보시면 아파트를 더 지을 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MC께서 어디다 거기다 지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땅이 없으면 예, 지으려면 도로를 밀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가뜩이나 없죠. 차 막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선호 지역, 내가 회사가 있고요. 그쪽 회사에서 거주지를 가까이 갈 때는 결국 강남, 잠실 이쪽은 선호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그렇죠. 공급 물량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재건축 외에는 그냥 공급이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떨어지더라도 서울은 반드시 올라갈 거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자, 파리 부동산 대책 강력하게 나왔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네. 자, 파란색이 매매 가격 추이인데 그 파리 대책을
내놓고는 잠깐 떨어졌지만 결국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9.13 대책도 핵심은 종부세를 더 늘리겠다 이런 건데 그래도 당장 잡기는 어렵고요. 네. 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는 지방 유지분들이 내가 지방에 아파트 안 사고 왜 1가구 2주택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 팔아서 서울에 집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서울로 쏠림 현상이 더 커서 앞으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값 인상 생각하시고요. 사셔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지금이라기보다 어쨌든 아파트 특수가 좀 계속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정말 아파트를 살 때인 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린 것 같잖아요. MC님 그게 아니고요. 네.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해진다. 저희가 뭐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자는 너무 돈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듯이 아파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르는 건 너무 오르고 안 오르는 건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아파트를 꼭 사야겠다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를 골라내는 안목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꼭 사야 되는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이유는 자 9.13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종부세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남에 10억짜리 하나 있고 15억짜리 두 개가 있으면 지금 올해는 종부세를 760만 원 내면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1973,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1973만 원이라는 게 10년 내보세요. 1억 9천이잖아요. 그러면 내 아파트가 한 6억 올라주면 3분의 1은 세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올라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세금만 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걸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야 되고요. 정부가 가장 지금 신경 쓰는 건 주택이 있는 아파트가 있는 분들이 대출로 추가 구매를 못하게 막겠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 세금만 냈습니까? 대출 받았으면 대출 이자 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효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꼭 생각하시고요. 네. 자, 안타깝게도 뭐 부동산 특수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직장인이 자 20년 꼬박 모아야 1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야 되는데 꼬박이라는 건 먹고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모아서 아파트에 밥도 못 먹어. 네,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 사셔서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밥 못 먹고 사는 것보다는 밥은 먹고 살아야지. 네, 주변 지역 그 환경 좋은 데 가셔갖고요. 조금 여유 있게 사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요. 네. 결국 아파트는 매매 차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돈이 묶여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걸 팔고 싶으면 또 다시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특수라기보다는 네. 정책과 심리상 맞아 돌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이 해야 되고요. 예, 황새가 뱁새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네. 섣부르게 욕심 부리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 시국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집값 오른다고 무작정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투자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 이제 노후를 어쨌든 저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인생 설계를 하는 건데 네. 그럼 뭐 아파트 투자가 아니고 현실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노후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자, 노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MC께 그냥 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노후에 편안하길 원하세요? 지금이 편안하길 원하세요? 둘 다 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죠. 그래도 노후에 편한 게 중요하겠죠. 아, 그러시구나. 저는 지금 편한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런데 그런 거죠. 지금은 좀 네. 고생을 해도 내가 돈도 벌고 하니까.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어쨌든 은퇴하고 돈도 못 버는데 힘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 MC께서는 굉장히 모범생인 걸로 제가 인정해 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노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분들만큼 그 30대, 40대를 격렬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건 노후에 돈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노후를 강조하는 거지 지금 현실을 포기하고 노후를 준비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 가장 중요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2000년도에 자 65세가 전 국민의 7%가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를 진입했고요. 자 2020년도에는
14.4%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로 갑니다. 이제 와. 초고령 사회까지 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문제는 그거예요. 네,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은퇴했을 때 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모아놓은 걸로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 너무 격렬히 살다 보니 모아놓은 게 없고 자식한테 너무 투자하다 보니까 또 모아놓은 게 없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미리 계획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나도 부자에서 추천드리는 건 네. 지금도 소중한 노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소중한 노후다. 자, 그럼 사실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저희가 또 계산을 좀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국민연금과 아하. 그다음에 개인연금을 좀 잘 준비해 주셔서 네. 한 월에 230만 원 정도를 받으세요. 아, 네, 그러면 과거에 준비하셨으니까 국민연금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혜택을 좀 보신 케이스인데 네. 자, 제가 230만 원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사실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생활하는데 돈이 그렇게 항상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 용돈 한 번 230은 드릴 수 있는데 생활비를 매달 드린다는 건 230이면 대졸 초임자 연봉을 넘지 않습니까? 큰 돈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2016년도 통계학회에서 보면 일반 거주 생활비는 155만 원으로 나왔어요. 먹고 사는 거는 155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저, 취미,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은퇴해서 여행 한번 여행도 가셔야 다니시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행을 가는데 80세 이후에는 못 가요. 중국 장가게 같은 데 가면 걷다가 힘들어. 예, 이렇게 힘들어가고 너무 그냥 힘들어요. 앉아서 주저앉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가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60부터 70세까지 잘 다니실 수 있도록 요때 레저 비용까지 계산하면 한 250만 원의 연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만 원이면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은퇴 후에 월 250을 받으려면은 얼마만큼의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당연히 소득 수준이 다를 텐데 다르죠. 그러면은 내 소득의 몇 퍼센트를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들이 제일 아시면서도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사실 뭐 다이어트를 몰라서 안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거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게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에요. 더 빨리 시작하면 좋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20대에 20살 딱 시작했을 때 네. 25만 원씩을요. 그러니까 30년을 꾸준히 모으시면 이게 5% 정도 됐을 때 2억이 됩니다. 그럼 2억이면 꽤 괜찮은 금액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10년을 못 했어요. 그래서 30대부터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간이 20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억 2천밖에 못 모아요. 그런데 또 너무 바빴어요. 애들 가리키고 여유가 없었어요. 여행도 한번 다니고 캠핑도 다니다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10년 정도만 준비한다 그러면 4천만 원밖에 안 모여요, 이게. 예, 이렇게 늦게 시작할수록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나이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대에서는 내 소득의 10%만 모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30대는 20%, 40대는요 35%, 50대는 50%예요. 이게 10%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내야 되니까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힘드셔도요. 네. 10% 다 못 내시면 5%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젊은 분들이 저는 나도 부자를 젊은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예, 50대는 100만 원을 준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젊은 20대들은 30만 원만 준비해도 해결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은퇴가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더 빨리 준비할수록 낮은 금액으로 높은 효율을 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잠깐 다시 좀 돌아가서요. 살펴보면 사실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던 점이 뭐냐면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네. 이런 예금, 연금의 예상 수익이 많이 내려가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참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 한국은행 총장도 그렇죠. 못 도와드리는 부분이라 진짜 안타깝고요. 네. 예, 결국 그 이유는 공시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자, 화면 보시면 자, 과거에 4.6% 정도의 이제 즉시연금
일시납으로 들어가는 연금 상품이 2012년도에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때 세법 개정이 있으면서 1인당 비과세 한도가 2억으로 되면서 네. 뭉칫돈들이 많이 들어왔죠. 뭉칫돈. 네, 1억, 2억은 뭐 그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2017년 4월 기준으로 2.53이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2.45까지 떨어졌어요. 결국 뭐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네. 계속 떨어지기만 네, 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요번 달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살짝. 그런데 살짝 올리고 또 내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상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일부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아주 높은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막상 연금을 개시할 때는 이 공시이율을 적용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연금 보험이 그럼 뭐 다 그런 동일한 건가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변액이든 일반 계정이 연동형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 연동형 연금이다. 이런 것들은 자 운영되는 동안은 금리 보증도 받고 최저 보증도 받아요. 네. 근데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에서는 다 일반 계정으로 넘어갑니다. 최저 보증이 돼 있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계정 넘어가서 네.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 20년 운용해서 내가 받을 때 앞으로 30년, 40년 받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공시이율로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내 연금액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상품이 다 갖고 있는 그 단점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안을 들을 때 보면은 또 달러 변액 연금 네. 이게 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연금 보험을 준비를 해도 어차피 손해가 나는 거면 뭐 이런 1억 뭐 이런 목돈이 있을 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1억 갖고 부동산 투자하시려면 대출도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뭐 그렇기는 하죠.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최근에 오피스텔 수익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자, 창업은 이런 것 같아요. 경기 좋을 때 창업하면 괜찮은 일이지만 좋죠. 경기가 안 좋을 땐 굉장히 리스크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60대 이제 55세 은퇴하셔갖고 지금까지도 힘들게 일하셨는데 회사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해보시면 2배는 힘듭니다. 그렇죠. 예. 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버 창업이나 뭐 청년 창업이나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창업에서 보면 성공 확률이 폐업률이 61% 정도가 돼요. 그럼 10개 훌쩍 넘네요. 그렇죠. 10개 가게 오픈되면 1년 안에 6개가 문을 닫으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내가 최근 과거에 예, 창업 1순위는 아무래도 치킨집 아니었습니까? 치킨집 많이 하시죠. 예, 치킨집을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거 하나 열려면 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거를 두 노부부가 50대 중반의 노부부가 매일 새벽 뭐 새벽은 아니죠. 한 11시쯤 나오셔서 새벽까지 일하셔갖고 그렇죠. 한 달에 얼마 받아가시냐? 한 300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 2억을 제가 추천드리는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에 넣어 놓으시면 얼마 정도 나오시냐면 저희가 뭐 한 10년 정도 두고 거치하시면 한 150 나오세요. 그러면 일 안 하고 150 받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나 이 성실하신 거죠. 그래도 일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기 때문에 저는 창업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럼 부동산은 어때요? 자,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기가 좋기는 한데 자, 서울 쪽에 사시려면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거주할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한 1억, 2억 갖고는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월세 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오히려 금융상품에 좀 안전한 것들로 투자해서 손해를 안 보셔야 됩니다. 자, 60세부터 70세까지는요, 미국에서는 그 레드존이라고 해요. 레드존? 예, 빨간색 존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빨간색은 경고의 표시죠. 그렇죠. 그때 돈을 잃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레드존이네요. 네, 30대, 40대는 내가 돈을 잃어도 다시 한번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근데 60대, 70세에 돈을 잃으시면 이제는 정말 좀 가난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수록, 이런 시기일수록 더 안전한 상품 선호하셔야 되고요. 더 손실 적게 나는 네. 이런 방법들 찾으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대안들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들어는 봤는데, 자, 그럼 사실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저금리를 도와드릴 수는 없으나 네. 이렇게 연금과 예금의 향후 수익률이 자꾸 이렇게 적어지는 거를 좀 도와드릴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일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험사들이 좋은 상품을 좀 내놨어요. 드리라고 했지만 아직은 한 회사밖에 없고요. 자, 네. 예상 수익이 너무 적은데 자, 확정형 변액연금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걸 저희가 달러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냐? 자, 미국의 장기 회사채. 자, 미국 장기 회사채라는 건요, 우리나라 회사들보다는 훨씬 우량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채권 수익률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채권을 더 많이 주고요.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 비해서 금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오히려 조금 역전되는 현상이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업비가 일시납이기 때문에 매우 적어요. 네. 월납은 보통 연금들이 10에서 15%까지 나가지만 이거는 한 3% 정도만 나가니까 목돈 만들어 놓으면 한 2년 정도면 원금 회복 다 되는 상품이고요. 자, 앞으로 받을 연금이 근데 가장 중요하겠죠. 예,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까 150만 원 받으시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계속 150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니까 과거에 했던 우리나라의 모든 연금들은 네. 공시율로 적용해서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그럼 한번 볼게요. 예시를 보면 네. 자, 45세에 10만 달러 한 1억 1천 정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를 두시고 50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016달러 이게 이제 그 연에 나오는 거고요. 그럼 한 달에 한 34만 원씩 나오겠죠. 네. 이거를 70세까지 받으시면 원금 다 받아가요. 10만 달러. 근데 90세까지 하면 18만 달러. 낸 거에 1.8배 정도 확정적으로 받죠. 자, 100세까지 사시면 220%. 그러면 이거는 수익을 건들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수익이 확정되는 거니까 좋고요. 받는 연금액 전혀 변동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중간에 내가 만약 죽으면 어떡합니까? 자, 85세 전까지는 드렸던 연금 빼고 나머지 자녀 금액을 다시 상속해서 가족한테 돌려드리니까 이건 뭐 받을 때 다 받고 그렇죠. 남은 돈까지 돌려받는 상당히 합리적인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나도 부자 방송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이 알수록 자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같은 돈이라도 당연히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연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저희가 이렇게 금융자산까지 좀 봤는데 이번에는 보험 리모델링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늦지 않았어요. 시청자님 아직 그 근로하시는 시기가 7년 정도 남으셨으니까요. 요거 잘 리모델링 하셔서 모으시면 되고요. 자, 화면 보시면요. 삼성화재 슈퍼플러스는 그 입원비, 수술비 좀 비쌉니다. 이 나이에는. 그런데 실손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거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런 특약만 감액 유지하시면 68,210원으로 내려갈 거고요.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보험도 80세 만기지만 상품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불필요 특약들만 적립금 빼고요. 네. 모든 손해보험은 그 갱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립금이라는 게 조금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만 삭제를 하셔도 상당히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 LTC 종신보험은 말씀드렸다시피 남자분한테는 뭐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아니니까 감액 완납하시고요. 네. 흥국화재 행복을 다 주는 보험도 동일하게 감액 조정을 하시면 자, 보험료를 자, 보장성 보험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보험도 2만 원이면 가능하시잖아요. 굳이 그걸 가실 필요 없고요.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환급금이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목돈 재테크에 활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정리해드리면 82만 5,162원을 35만 8,510원으로 내려드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부담이 없어졌으니 아무래도 내시기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줄인 46만 원을 갖고요. 저희가 VIP 변액연금, 나도 부자 변액연금 플래닝을 시작하시면 훨씬 노후에 편안한 그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월 지출을 46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절감을 해드렸어요. 사실 연금의 추가 준비가 이렇게 되면 더 가능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화재보험 해지했고요. 그리고 감액 완납 그 LTC 종신보험을 해지했더니 네. 환급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화면을 보시면 네. 일시납보험 저희가 확정적으로 지급해드리는 상품으로 5만 달러
한 5,500만 원을 집어넣으시면 바로 4.2% 정도 지급 받으십니다. 와. 근데 바로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15년 정도 지나시면 8.73% 하단에 빨간 박스 보시면 바로 받으면 2,100달러에서 한 달에 18만 원 정도 받는 거를 15년 지나시면 한 38만 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시작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까지 나온다. 그래서 아까 100세 받으시면 200% 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컨설팅해서 보험을 줄여서 내 자산을 늘려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을 줄여서 내 자산을 늘려라 46만 원 정도 저희가 절감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앞서 말씀해주신 확정형 연금 투자도 있고 해서 좀 은퇴 준비가 한층 더 탄탄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런 경우 그럼 시청자님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나도 부자 종잣돈 네. 한 65세 정도는 얼만큼이나 좀 모여 있을까요? 자, 우선은 보험료 내리셨으니까요. 그거 10년간 40만 원씩 모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변액펀드에 투자하시면 60세 때는 6,887만 원 정도 모으실 수 있고요. 요게 또 65세까지 5년 거치를 하시면 9,653만 원, 1억 돈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은 나도 부자 변액연금 72만 원, 네. 그리고 국민연금 135만 원, 퇴직연금 40만 원, 연금저축펀드 IRP 52만 원, 달러 변액, 일시납 연금까지 48만 원까지 하시면요. 네. 총합 347, 보험료 줄여서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되시면 아마 은퇴 이후에 저한테 고마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네. 오늘 컨설팅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 시작하셨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되 급할수록 더 효율적인 방법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은퇴 준비 좀 해야겠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열려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다시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나도 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은 변액 신상 펀드로 은퇴 완성하기. 자, 신상 왠지 이렇게 들으면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신상들이 대부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좀 새로운 참신한 아이템이고 두 번째는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처음 나왔으니까 검증이 안 됐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펀드는 아마 외국에서 다 검증된 거니까 하나 소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은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입니다. 자, 통계청 기준으로는 49세예요. 하지만 49세 은퇴하면 어떡합니까? 생활비 다 못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본업에서는 49세를 은퇴하더라도 부업을 대부분 또 하게 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52세 정도의 은퇴가 가장 많더라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52세 은퇴해서 또 연금으로 생활이 된다면 내가 일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요. 또 생활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 과거에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열심히 생활하셨는데 지금 늦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십시일반 하시면 은퇴에 10시간 일해야 될 거를 8시간 일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축액을 20% 늘리면 훨씬 은퇴를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강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어떤 걸로 준비하는 게 좋냐? 우선 국민연금 월 연액표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300만 원입니다. 나이 적으신 분, 많은 분 다 합치면
그러면 30년 정도 국민연금을 냈을 때 79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40년 정도 근속하셨을 때 100만 원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적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국민연금만 믿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냈는데 이 정도면 20년 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연금 준비를 하시는데 이 연금을 꼭 보험사에만 할 이유도 없어요. 최근에는 좋아서 퇴직연금,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좋은 상품을 고르는 현명한 시야 그리고 내 식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들 또 사시잖아요. 용인시, 평택시가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파트 투자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해외 주식형도요. 지금 마이너스를 좀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 전열을 정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손실 보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언젠가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 보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월적립으로 계속 넣으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하셔라. 이게 가장 현명한 해답인 것 같아요. 자, 미국의 불황기도 있었죠. 미국이 지금 경기가 엄청 좋고 주가가 호황이지만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S&P를 보면 마이너스 37인 때도 있고요. 플러스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면 자, 워렌 버핏이 선택한 거는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주가 지수를 쭉 따라서 올라가는 펀드였고요.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것은 저희가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헤지 펀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결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덱스 펀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지금 주식하고 여러 가지 재테크 관심 있으시잖아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거기 너무 관심 갖지 마시라고. 예, 본업이 내가 회사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퇴근하고 또 주식을 공부하고 다음 날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렇게 주식하실 거면 인덱스 펀드 투자하시고 꾸준히 내셔서 10년, 20년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원금 보장해주는 인덱스 펀드고요. 지금 2015년, 14년, 16년, 17년 떨어졌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015년도에 들어갔으면 수익이 안 나와요. 대신 2010년도 정도 한 8년에서 9년 정도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프루덴셜 생명은 15.25% 정도 나와 있고요. 이거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한 3% 떨어져서 12%. 12%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잘 냈고 올해도 잘 내고 있어요. 여기도 한 11% 내고 있으니까 안 되는 방법이 아니라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LG데이콤이라는 회사의 주가 지수를 봤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자, 과거에 32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9년 기준으로 볼게요. 얼마까지 내려갔었냐면 4,080원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면 몇 배가 하락한 거예요? 이건 완전 망했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LG데이콤은요. 17,000원 정도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계속 샀다라고 하면 성공했겠죠. 물론 32만 원대에서는 안 돼요. 자, 그럼 한 종목으로 안 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 종목을 다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사시고 포스코도 사시고 여기 분명히 LG데이콤도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수익률이 368.21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주가 하나를 사고 회사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전체 지수를 다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이런 지수형 펀드, 인덱스형 펀드로 꾸준히 10년만 같이 가보세요. 그러면 후회할 일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고요. 대신에 꼭 명심하셔야 될 건 10년은 넘겨주셔야 돼요. 한 5년 넣고 왜 이렇게 손실 납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의 주가 변동 타이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은 보통 1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년 정도를 충분히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자, 신상 펀드는 이거예요. 한국인의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자산 배분 프로그램. 바로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 자신의 은퇴 날짜를 정해놓고 생애 주기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 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식 비중을 높여갖고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65세에 쓸 겁니다라고 처음부터 이 상품은 정해져 있어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님들이 50세에 쓰겠습니다, 55세, 65세에 쓰겠습니다를 딱 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은퇴에 가까워지면 자연적으로 채권 위주로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펀드하다 주식하다 왜 실패했습니까? 환매를 못해서잖아요. 네, 수익은 많이 났는데 이걸 다시 환매해서 이득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사들에서 대신해 준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럼 시청자님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예, 따박따박 자동이체해서 돈만 내시면 돼요. 이거 관리해드리는 펀드니까 신상이라고 할 만하죠. 예. 국내 TDF 펀드 수익률들을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6%를 다 넘겼어요. 근데 왜 12%가 안 납니까? 예,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편이에요. 자, 퇴직연금 TDF 편입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퇴직연금을 요새 많이들 재평가하고 계세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과거에 퇴직연금을 어디다 맡겨놨어요? 회사에다 맡겨놨더니 금융기관에서 맡겨놨더니 안전하게만 운영하느라고 다 채권형 펀드 아니면 2%, 3% 나는 이런 예적금 같은 형태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믿고서 넣어놨는데 2.5% 나오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금감원에서는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무하시는 실제 가입하신 분들에게 다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오픈을 하고요. 이제 계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과거에는 TDF 포함 펀드를 70%까지밖에 넣을 수 없었어요. 근데 70%라고 70% 다 넣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한 10%, 20% 넣고요. 나머지는 또 안정하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100% 정도로 편입이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하나 찍히는 거예요. 왜? TDF 펀드를 운영해 봤더니 생각보다 안전하더라고 금융당국에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방식 자체가 시청자님들이 원하는 초기에는 조금 위험하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점점점 갈수록 안전하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TDF 펀드를 가져가셔야 돼요. 가장 편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넣으시죠? 그럼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DC형을 선택하시고 TDF 펀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는 돈에서 더 내시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있는 퇴직연금에서 바로 이 TDF 신상 펀드를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남는 돈은 뭐 합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덱스 펀드인 변액 펀드로 같이 두 가지를 가시는 거죠. 그러면 초기에 공격적인 TDF 펀드와 그리고 원금 보장해주고 지속적으로 수익 나는 인덱스 펀드인 변액 펀드를 같이 가지고 가셔서 오늘부터 시청자님들은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 되고요. 가장 큰 장점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TDF 펀드는 펀드 변경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펀드 변경 말씀 많이 드리지만 항상 그게 시점이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TDF를 가져가시면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편입 조건을 보시면 주식 투자 비중을 80% 이내에서 하게끔 많이 해놨고요. 예상 은퇴 시점을 주식을 많이 그때쯤 줄여놓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부터 시청자님들은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원금 보장되는 변액연금 인덱스 펀드와 그리고 퇴직연금은 DC형의 TDF 펀드를 같이 가져가시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머니트레이너 윤창원이었습니다.
100세 시대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